연립방 정식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기 중학교 때 해봤을 거고 2학년 때, 그치?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연립방 정식 기술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치? 원래 이게 제일 많이 하던 거고 요것도 이제 간간히 했는데 실은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거를 더 많이 할 거야. 물론 얘도 하기도 하고 가감법이라는 게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거지. 예를 들면 윗식에다가 2학년에 2를 곱해서 아래에 있는 식과 뭐 빼거나 더해서 연립하는 방법. 연립이라는 행위를 했으면 문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뭐 중학교 때 해봤던 가감법이라는 거지, 그치? y는 3 구했으면 이제 다시 아무데나 아래쪽에 해당 식에 y에 집어넣어서 x 값까지 딱 구하는 요게 이제 가감법. 그런데 대입법은 이제 둘 중에 뭐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하나를 딱 선택해서 얘를 y는 이라고 정리를 한 후에 이거를 요 상대방 y쪽 안 쓴 식에 말 그대로 대입해서 쓰는 이게 대입법이지. 실은 여기 뒤쪽에서 많이 할 연립은 이걸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잉. 됐지? 그럼 그래, 이제는 왜 그런 연립을 해야 되냐? 가감법은 조금 안 돼. 왜냐면 이제부터 여기서 할 연립이 1차나 2차 아니면 2차식하고 2차식 이런 걸 연립할 거기 때문에 이 가감법으로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를 소거시킬 수가 없지, 그치? 따라서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어. 즉 아무거나 1차식 쪽은 대입법을 쓰려면 1차식이 필요하지. 1차식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고 얘를 상대방 2차식에 있는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다 전개하시고 요걸 정리해서 풀어야 되며 대신 이제 여기가 정리를 잘해야 돼. 왜냐면 해가 막 여러 쌍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뭐 막 짝꿍 막 다른 애랑 엉뚱한 애랑 같이 짝 맞추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짝 맞춰서 해를 잘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 x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게 짝꿍을 잘 지어줘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면서 아까 전에 x 여기 관계식 있지?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그때 y는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순서쌍처럼 커플을 잘 맺어주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까지는 실은 뭐 중학생한테 가르쳐줘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왜냐면 걔네들이 2차 방정식까지는 배우잖아. 중3 기준으로. 그치? 그런데 이제 조금 길어지는 게 이렇게 2차식 연립. 2차식과 2차식 연립. 원래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 원래는 이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땐 크게 길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한 놈 누군가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한 놈이 인수분해가 돼. 거의 대부분 교과서상에서 다루는 경우는 요거. 한 놈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교과서 외적 내용이라 방학 때야 뭐 이것도 막 다 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넘어갈 거고요. 뭐 내신 대비할 때 뭐 너네 학교 책 혹은 교과서 혹은 프린트에 뭐 한두 개 실려 있다. 그럼 그때 따로 하도록 하고. 됐나? 됐지?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좀 다룰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 봐봐. 2차식이야. 둘 다 2차식이야. 그러니까 뭐 대입법 하기도 그런 게 있고 2차식이라 얘네를 x는 아니면 y는으로 바로 정리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거 있지? 여기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정확히 이렇게 돼야 돼. 0까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얘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겠구나 하면서 1차식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인수분해는 저렇게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돼. 이쪽이 0이어야 돼. 즉 왜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가끔씩 페이크로 이거 말고 만약에 막 이런 거도 줄 때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랬을 때 얘도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여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거 말고 이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도 지금 이쪽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줄 알고 그래 여기만 보면 마치 되는 것처럼 생겼지. 여기만 보면 되는 것처럼 생겼지. 그런데 여기를 인수분해해도 소용이 없어. 왜? 여기가 1이잖아. 야 여기가 1인데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 할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반드시 는빵까지 되는 놈을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서 저 위에 거를 자 인수분해를 해서 좀 써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을 잘 써야 돼. 계산 신경 잘 써야 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y 따라서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까지 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1차식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하고 두 가지로 갈라지지. 됐냐? 여기서 정리를 잘해야 돼. 한번 딱 보여줄게. 이제 나 계산 안 할 거야. 자, 첫 번째. x-2y가 0일 수가 있지. 얘가 0인 경우. 그럼 한 문자로 정리, 대입법 쓸 준비합시다. 이거 이렇게 고칠게요. y는으로 해도 돼. 대신에 분수를 써야 되니까 좀 귀찮아. x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칩시다. 대입법. 그러니까 이제 x 대신에 2y를 넣을 거야. 여기 아래식에다가 x 대신에 이 y를 잘 대입해 줍시다. 그럼 2y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은 7. 요거 잘 계산해 주고. 자, 4y 제곱, 2y 제곱, 1y 제곱이니까 7y 제곱은 7. 해가 총 4쌍까지 최대 나오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된다. 지금 제곱이 1이지.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두 개야. 그리고 y가 1이면 이제 여기다 잘 집어넣어서 y가 1일 때 x는 2.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커플 잘 맺어줘야 돼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이제 그냥 시험 때 계산 연습 많이 안 하거나 순간적인 집중력 낮은 애들 저격해서 요런 거 하나 던져 놓으면 시험 때 하루 종일 풀고 있어. 그래 놓고 뒤에 시간 없다 그러고. 맞아? 그치? 많이 연습하면서 계산 스피드나 정확도 올려줘야 돼. 자, 이번에 얘가 0인 경우 이건 이제 y로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y로 해도 되고 x로 해도 되지. y로 해봅시다. 여기 아래에 y 자리에 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지. 따라서 x제곱은 7 이렇게 나오네. 됐냐? x제곱이 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둘로 갈리지. 뿔마 붙여야 되잖아. 플러스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그럼 짝 잘 맞춰서 x가 루트 7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는 루트 7이네. 이러면서 지금 최종 해가 하나, 둘, 셋, 4쌍이 나온 거다. 됐지? 여기는 뭐 이제 방법적인 거는 간단하지.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서 1차식 두 개로 분류해주고 대입법을 쓰는 건데 그 이후에 계산을 잘해야 돼. 됐죠?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좀 특별한 연립방정식들을 좀 볼 건데 이거 실은 앞에서 했어. 몇 번 보여줬거든. 몇 번 보여줬어. 이 대칭식 요거 있지 요거. 앞에서 몇 번 보여줬다. 기억을 하려나? 자네들 요 상반방정식 풀 때 있지. 예를 들어 잠깐 하나만 써볼까? 요거 인수분해할 때 했던 방법 좀 잠깐 보자. 됐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그 정성 말고 빨리 푸는 법 알려준 거 있지. 그때 했던 거지. 자, 지금은 얘 빨리 푸는 방법이 이제 얘가 지금 여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냈을 때 아마 요렇게 돼가지고 얘를 치환하는 녀석이라 얘 빨리 푸는 방식으로 풀 때 뒤에다가 플러스 1 붙이는 요거였지. 됐냐? 야, 벌써 이 내용 날아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로 복습해서 와라. 주말에 확인하고. 됐어? 이때 잠깐 보여줬거든. 이래놓고 우리가 막 개수 비교하잖아. 3차 항이 여기서 B랑 A니까 3차 항계수가 A 더하기 B고 요 짝에서 3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2네. 그 다음 2차 항계수 요거 찾으면 자 빨리 찾을게. 요게 1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내가 잠깐 보여줬거든. 기억나요? 야 물론 얘네를 A와 B 값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대입법을 써도 되긴 하는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야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을 하나 이용하라 그랬을 거야. 이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이라고도 볼 수 있지. 따라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 1차 항계수가 플러스 2일 거고 두 근의 곱이 1이면 요렇게 되니까 이놈의 두 근을 A, B라고 잠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빌려와서 빠르게 얘를 풀어서 A, B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맞아? 그치? 요거가 실은 여기 내용이야. 요런 거. 됐냐? 물론 그냥 연립해서 풀어도 돼. 그냥 요거 대입법 써서 7 빼기 x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7 마이너스 x는 10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은 0 뭐 이러고 풀어도 안 되진 않아. 이러고 여기서 x 구하고 그럼 또 다시 y 구하고 그래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잠시 소문자 x랑 소문자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하나를 소환해 봅시다. 이걸 두 근의 합이라고 보자. 두 근의 합이 7이지. 두 근의 합이 7이면 1차 항계수가 몇 x야? 대문자로 쓰자. 마이너스 7x지.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하면 딱 저게 지금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인 거잖아. 맞아? 됐냐? 됐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시험 때도 조금 더 빠르고 깔끔할 거야. 그리고 얘를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 이러면 x값이 2 또는 5구나. 됐냐? 그러나 여기에선 이제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다 따로따로 좀 써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요 2가 소문자 x가 2에 y가 5일 수도 있고 대신 이거는 다 짝 맞춰서 해를 다 순서상으로 써줘야 됩니다. x가 5고 y가 2일 수도 있지.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계산 실수할 요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계속 풀어주시면 된다.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그랬는데 얘도 지금 보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모양이지, 그치? 따라서 두 근의 합이 2a 플러스 4인 2차 방정식 소환해봐. 문자여도 괜찮잖아, 아닌가? 두 근의 합이 2a 플러스 4면 1차 계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근의 곱이 a제곱 더하기 4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작성해주면 이놈의 두 근을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쓰면 뭐 똑같이 문제 될 거 없지. 됐냐? 됐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역으로 이렇게 추적하는 거야. 됐어? 여기서 저 소문자 x, y가 정 마음에 안 들고 정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저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 하면 잠시 소문자 x, y라 생각하지 말아봐. 그냥 문자만 다른 것 뿐인데 이 문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자 이거 봐. 이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라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x로 된 2차 방정식 하나 이렇게 거꾸로씩 세우는 거 문제 없지.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건 문제 없냐? 이건 되냐? 이건 되지. 단지 그냥 문자만 바뀌 이제 알파 베타 대신에 소문자 x, y 여기에 메인 변수인 소문자 x를 그냥 저기 대문자로 그냥 문자만 바뀐 거지. 똑같아. 됐어? 됐지? 똑같은 원리로 구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시험 때 시간 절약할 수 있어서 바로 이렇게 딱 찾아주시면 돼. 그럼 그 다음은 실근을 가질 때라 그랬으니까 실근을 가질 때 이놈이 실근을 갖는다. 다시 말해 x랑 y가 실근이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요 대문자 x와 대문자 x가 실근을 가져라. 즉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라고. 판별식 써야 되지. 판별식 쓰는 거지. 짝수 판별식 쓸 준비합시다. 요걸 b라고 생각해서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날라가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실근이야.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중근 포함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깔끔하게 풀 수가 있지. 됐냐? 이런 걸 이제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대칭. 자, 요거는 자네들이 푸십시오. 1차식이 있잖아. 1차식이 있으면 그냥 이제 계산. 대입법 이용해서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거 풀어주시면 되죠. 제곱은 25다. 요거 풀어서 여기에서 x값 딱 두 개 구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됐냐? 저런 계산 과정은 내가 생략을 해도 되지요. x값 구하면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짝이나 잘 지어줘. x가 마이너스 4일 땐 여기다 집어넣어서 y값 마이너스 3, x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때의 y는 4라고 짝꿍만 잘 지어줘라. 됐지? 막 얘랑 연결하고 이러지 말라고. 됐죠? 됐지? 다음 이건 얘도 그거 써라. 방금 배운 거.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8이다 라고 생각해서 2차 방정식 바로 써. 대신 이제 소문자 x는 문자 겹치니까 대문자로 할 뿐이야. 두근의 합이 6이니까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6x. 두근의 곱이 8이니까 상수항은 8 0 이래놓고 얘를 풀면 되는 거지. 아, 이놈의 해가 2 또는 4구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소문자 x가 만약에 하나가 x가 소문자 x가 이면 y가 4 또는 해가 두 쌍이 나와야 돼요. 얘가 x고 얘가 y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다음 연립방정식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연립할 대상이 있는데 연립부터 해봐. 한번 연립을 해보면 알겠지. 여기 1차식이 있잖아.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요 1차식을 또 마찬가지. 지금은 y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지. y 넘기고 o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해서 대입법을 적용시켜서 요 y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그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5는 k니까 k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잖아. 이래 놓고 다시 한번 문제 읽어봐. 이게 뭐 하라는 소리야? 한 쌍 나온대, 해가. 앞에서 지금 몇 개 풀었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가 x에 대한 2차식이라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x값이 뭔가 두 개가 띡띡 나왔을 거고, 그때 따라 y값도 같이 짝짝꿍을 이뤄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새잖아. 맞아? 근데 한 쌍만 나오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x값을 하나만 나오게 해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의 해가 나오려면 얘가 실근을 한 개 가져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이러면 다시 또 판별식 쓰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실근이 한 개래. 판별식 써도 되고, 아니 야 이거는 1차 계수하니까 바로 가도 되나? 이거 반에 제곱하면 여기 몇이어야 돼? 4여야 되지, 그치? 따라서 k값은 6 바로 찾으면 좋고, 판별식 써도 되고,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 나오지.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은
K값은 6인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알파와 베타 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끝까지 가보자. K가 6인 거 알았지? K가 6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지금 관계식이, 방정식이 완성됐어. 끝까지 풀어야지. 자, 노린대로 중근 나오는 걸 했으니까 중근이 나오겠네. X값이 2 하나만 나왔네. 그럼 Y값은 여기다가 다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알파는 2고 베타는 마이너스 1. 됐지? 요 2번도 마찬가지야. 요 2번도 실근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뭐 그냥 바로 그냥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일단 연립할 수 있는 모양은 있으니까 연립을 먼저 하십시오. 이거는 X로 해보자. 분수를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지. 물론 이제 Y를 더 사랑하면 Y로 하면 분수 대신 만들어야 되고 요 X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2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K. 얘를 또 잘 정리하면 4Y제곱에 빼기 Y제곱이라 3Y제곱 그 다음 12Y 플러스 9에 K도 넘어오면 이렇게 되네. 자, 이 문제는 무슨 조건이야? 실근을 가져라 그랬어. 당연히 저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맞지? 실근을 가질 조건은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따라서 여기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잠시 생각하면서 y에 대하여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네. 몇이야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고 이걸 k에 대한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범위면 최소는 3이지. 자, 요거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때 그냥 내신에서 웬만한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 드리고 그냥 시간 뺏으려고 간간히 나오기도 하니까 나왔을 때 시간 너무 뺏기지 않도록 해. 잘 봐. 해가 졸라 방정식이 4개나 하나 둘 셋 4개나 있거든. 그런데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이 4군데에 다 만족하는 x값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치? 그러면 뭐부터 해주면 돼? 당연히 좀 미지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막 A 박혀있는 거 말고 지금 보면 개수는 미지수가 아이고 너 아니잖아. 개수가 미지수가 아닌 이쁜식 2개가 이렇게 보이지. 맞냐? 얘네 둘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그 해는 여기다 넣어도 된다는 소리지. 공통인 해가 이때잖아. 맞아?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해준다? 그러면 일단 개수에 대해서 모든 개수를 다 알고 있는 얘네 둘을 먼저 연립해서 저 4군데에다 다 넣어도 되는 근을 먼저 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 그럼 이제 그건 배운 대로 해야지. 여기 1차식 있으니까 y는으로 정리합시다. 자, 이것을 여기 y 자리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제곱은 마이너스 21. 자, 이거는 계산 뭐야? 계산 편하네. 이거 x제곱 지워지잖아. 지워지면 뭐 땡큐지 뭐. x제곱 플러스 14x 49 21도 가지고 오고. 자, x제곱 지워졌고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9 플러스 21은 0입니다. 따라서 14x는 이렇게 넘어오면 49에서 21 빼면 몇이냐? 마이너스 28.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때 y값은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5네. 지금 이게 뭐 찾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4군데나 다 집어넣어도 되는 공통해 2개를 찾은 거야. 됐지?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A와 B값 구하라며. 좋아. 이제 여기에다가 요 남은 식에다가 X랑 Y에 지금 공통근 구한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4A 플러스 Y에 집어넣으면 25. 얘가 13이다. 따라서 여기서 A값 깔끔하게 딱 나오지. A값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X랑 Y에 저거 집어넣으면 B값 바로 나오겠네. 12B니까 B값은 8이네요. 요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계산 잘 해주셔야 돼요. 됐지?
자, 하여간 무슨 개념 배울 때마다 이렇게 활용 문제 나오니까 활용 문제는 언제든지 잘 읽어주셔야 돼요. 문제 읽고 받아쓰기 잘 해야 되고 문자 세팅, 하여간 활용 문제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은 문자 세팅하는 거야. 잡혀 있으면 좋은 거고 문제에서 뭐 여기를 x, y라 하자 이러면 좋은 거고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잡아야 돼. 그 문자 세팅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래. 자, 문제 잘 읽고요.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이거 이 길이를 다 A, B, C라고 할까? 그런 걸 이제 좀 더 읽어보고 판단해. 자, 일단 A와 B의 넓이가 같대. 정사각형이 넓이가 같으면 당연히 변의 길이 동일하겠네. 얘랑 얘는 같은 문자로 설정해도 되나 보네. 그 다음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가와 나를 보았을 때 지금 문자는 이렇게 2개 정도만 잡아주면 딱 깔끔할 듯? 이렇게. 맞지? 힌트가 다 저렇게 걸려있잖아. 그러면 저기 나 힌트는 A의 한 변의 길이가 얘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나 힌트는 지금 이런 관계를 준 거라고 깔끔하게 받아쓰기도 할 수 있겠네. 됐나? 다 힌트는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요? 구해라. 얘 넓이가 x제곱, 얘도 x제곱, 즉 2x제곱, 얘 넓이는 y제곱일 거 아니야. 이거를 지금 22라고 준 거네. 됐지?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아까 안 세웠던 게 있지. 길이가 32래. 적어도 식 쓰자. 자, 저 길이라는 게 지금 이거 다 더한 거 아니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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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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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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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몇 x야? 8x. 그리고 4y. 이 값을 32라고 준 거네. 이렇게 2개 나오네. 둘이 연립해라. 이거네요. 대신 이런 조건도 잘 봐야 되니까 연립 잘 신경 써봅시다. 자, 일단 요거 4 좀 약분 좀 하고 싶게 생겼네. 4로 한번 까주면 4, 8, 32지. 그럼 이거를 y로 정리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해서 y 대신에 요거 집어넣읍시다. 그럼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8제곱. 얘가 22다. 자, 요거 쫙 잘 풀어볼게. 일단 전개하면 4x제곱, 2x제곱, 6x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2x제곱. 그 다음 여기 64에 20이 넘어오면 42네요. 플러스 42는 0. 약분 더 되지 않나? 3x 2로 되는 것 같죠? 16x 플러스 21은 0. 자, 인수분해 잘 찾아주자. 뭘로 되냐? 7, 3, 7, 3, 7, 3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7. 오케이. 따라서 x 값이 2개가 나오지. 이 끝까지 신경 잘 써야 돼. 자, x가 3분의 7이면 y는 몇이야? 3분의 7이면 마이너스 3분의 14 더하기 8이야. 3분의 24니까 3분의 10. 이거 안 되네. 왜 안 돼? 아까 여기 x가 더 크래. 안 되네. 얘 같은데 3 집어넣으면 y가 2네. 이거네. 조건대로. 됐지? 야, 가끔씩 막 물어보더라. 기둥 부피, 그다음 뿔 부피 이런 거 가끔씩 나오면 물어보더라. 그냥 잠깐 나온 김에 확인 좀 해볼까? 이런 기둥 부피들은 다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 삼각 기둥이든 사각 기둥이든 다 알고 있냐? 기둥은 쉽잖아. 그치?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 맞아? 그러니까 단지 원이면 이제 밑넓이가 이제 파이 r 제곱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 맞지? 뿔은. 그렇지? 그러니까 자 원래 원기둥 부피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3분의 1 곱한 게 뿔이라 그랬어. 좋아. 잘 기억하고 있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사각 뿔 구해라. 요 하얀색 뿔 구해라. 그럼 너네는 먼저 그냥 뿌리기 전에 원기둥, 기둥일 때의 부피를 구하시고
거기에 3분의 1 추가야. 그냥 나온 김에, 입체도형 나온 김에 나올 때마다 자꾸 건드려줘야지 뭐 기억이 좀 갈 거 아니야. 반지름이 R인 9. 건널비가 있고 부피가 있지. 기억나는 거 있어? 넓이가 이제 제곱, 부피가 이제 3D라 기본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냐? 됐냐? 건널비는. 근데 건널비 너네한테 안 알려줘. 아마 했을 텐데 못 들은 사람도 있겠구나. 건널비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기억하기 쉽게 내가 좀 약간 비유를 들어주면 이 9잖아. 여기를 끈으로 감아. 나는 이제 건널비 까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해. 봐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봐. 얘를 9를 끈으로 졸라 감아. 촘촘하게. 뭔 소린지 알겠지? 됐어? 그래서 저 끈을 다시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바닥에다가 평평한 바닥, 저건 3D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평평한 바닥에다가 이렇게 펼쳐. 동그랗게. 그랬을 때 이 원의 넓이를 재면 저거 건널비다. 그냥 직관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지? 뭐 약간 초딩틱 하지만 뭐 기억하는 방법이니까 요 축구공을 끈으로 얇은 끈으로 졸라 촘촘하게 감은 다음에 그 끈을 펼쳐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피겠다고. 얘 넓이 구하면 저 부피, 저 넓이잖아. 맞아? 이때 얘가 반지름이 정확히 2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건널비는 까먹어도 유도해서 쓸 수 있을 거야. 됐어? 이 R인 원넓이 뭐야?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라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입니다. 건널비는 혹시라도 까먹으면 맞아, 반지름이 이 R인 원의 넓이랑 같았어 이러면서 딱 떠올리시고. 됐냐? 부피도 이 버전이 있긴 있거든. 근데 이제 부피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부피는 외워라고 하고 싶은데 부피도 그냥 말 나온 김에 보여줄게. 그냥 말 나온 김에 보여줄게. 부피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건 그냥 부피는 그냥 때려 외워도 되고,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뭐 해볼게. 9가 꽉 들어가는 원기둥을 하나 생각해라. 원기둥. 반지름은 R. 반지름이 R이면 당연히 여기 밑넓이 여기도 밑면의 반지름도 R이겠지. 높이는 2R. 맞지? 맞지? 꽉 끼는이라 그랬잖아. 저 기둥 부피 구해봐. 밑넓이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2파이 R 세제곱이지. 됐냐? 저게 저 하얀 기둥 부피지. 맞아? 그 다음은 이제 자네들 그 아르키메데스인가 그 얘기 안 들어봤어? 여기 파란색 원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노란 굴을 딱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겠지. 넘친 게 부피지. 그냥 딱 봐봐. 반 이상 넘치겠지. 그냥 딱 그림만 봐도 절반 이상 넘치겠지. 그게 얼마나 넘치냐 하면 3분의 2 넘쳐요.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부피가 적어요. 됐냐? 그냥 나름 연상법. 됐어? 아니면 그냥 외우든가. 어쨌든 입체도형 나와서 오랜만에 한번 싹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하자. 야, 얘는 뭐 없네. 문자도 다 잡아줬어. 이러면 너무 고마운 거지. 그치? 원래 활용 문제가 문자 잡는 게 좀 거식인데 문자 다 잡혀있네. 그치? 야, 그리고 관계식도 다 세워줬어. 이건 그냥 연립하면 되겠네. 단지 문자가 H와 R이라서 뭐 좀 낯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 바뀌어 있는 거는 잘 적응해라. 자꾸 써봐. 그냥 이렇게 대입법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지. 됐냐? 됐지? 뭐 얘는 뭐 딱히 별다른 숫자가 좀 뭐 그렇게 크진 않네. 전개해서 정리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별로 안 크네. 이렇게 나올 거라 뭐 인수분해도 문제없이 잘 될 것이고요. 그러면 R이 3분의 2랑 아니면 6이 지금 나오죠. 뭐야 이거. 둘 중에 뭔지 결정할 때만 조심해. 3분의 2면 얘 너무 티나. 3분의 2 집어넣어봐. H가 음수야. 안 되지. 얘가 정답이지.
됐지?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아니라 반지름이 R, 반지름 R이 6. 그럼 H는 저기다 6 집어넣으면 2네요. 따라서 부피 구하라 했으니 부피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보통 방학 때도 난 기억나. 이거 정말 질문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잘 들어봐. 숙제할 때도 많이 질문하고 몇 번을 풀어줘도 선생님 세팅을 어떻게 하더라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팅하는 방법도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잘 봐. 문제를 잘 읽으십시오. 일단 이거 다 정사각형이고 됐지? 그 다음 여기 길이 16 줬어. 그 다음 이 힌트를 줬지. A와 D의 넓이 차이를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는 건 BC의 넓이의 합이고 맞아? 미지수를 최소한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뭘 주냐에 따라 달라. 세팅도 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게. 왜냐면 힌트를 준 게 A와 D의 넓이 차를 줬잖아. 맞아? 그래서 A와 D의 한 변의 길이를 문자로 잡아볼게요. 여기를 Y 이렇게 잡아볼게. 저 힌트 좀 잘 쓰려고. 그럼 넓이 차. 그럼 당연히 A가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깔끔하게 쓰려고. 됐냐? 그럼 연립방 정식의 원리.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림으로 찾을 수 있겠어? 잘 쫓아갈 수 있겠냐? 뭐 일단 내가 최대한 색깔 써가면서 해볼게. 조금씩 써가보자. 일단 조금씩 하지. 16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16 빼기 x겠구나. 이랬을 때 네 시선에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 있지만 이 노란 길이가 전부 다 16 빼기 x인 상황이야. 됐나? 그 다음 아까 여기 하얀 걸 x라 그랬잖아. 이거도 x야. 그러면서 조금씩 옮겨갈 수 있겠지. 여기 파란 거 식으로 쓸 수 있겠냐? 그치? 하얀 게 x고 노란 게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뺀 게 파란 거겠네. 맞냐? 그치? 파란색 길이는 하얀색 길이에서 노란색 길이를 빼면 즉 2x-16 오케이. 요 파란색 C 길이가 2x-16이 되겠고 지금 이 파란 게 다 2x 빼기 16이야. 그러니까 y랑 만나야 돼. y랑 만나야 돼. 다 왔어. 연결되냐 이제? 여긴 또 색이 요 조그만 하얀색이 다 y잖아. 여기 연결될 것 같은데? 요거랑 파란 거랑 더한 게 이거지. 파란색 길이와 y랑 더한 게 이건 이러면서 관계식을 어떻게든 잘 그림 보고 쫓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는 32. 됐지. 그림 보고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열림만 남았지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2로 고쳐서 여기에 대입법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2의 제곱은 96이다. 그러고 이제 자네들은 또 이걸 열심히 정리하고 계산하셔야 되겠지. 됐냐? 이제 잔 계산은 안 할게.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서 나눌 거 나누면 여기까지는 써볼게. 숫자가 좀 크게 나올 건데 약분 되는 거 있으면 최대한 약분을 해줘라. 1120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보면 얘가 8의 배수가 돼요. 8로 약분이 된다고. 8, 2, 16, 38, 4, 32. 여기가 8, 1은 8, 8, 4, 32에서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약분 잘 하시고. 요거는 그래도 좀 티가 나게 돼 있네.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4면 딱딱딱 24까지 되지, 그치? 따라서 x값이 10 아니면 14니까 뭐가 답일지는 짝꿍까지 구해봐야 알겠네. x가 10이면 y가 2, x가 14면 음수 나온다. 안 되지. 이게 정답이네. 됐죠?
구하라고 하는 건 B와 C의 넓이 합이니까 이제 B와 C 아까 정리 잘 해놨다면 X가 10이니까 B의 한 변의 길이는 6이라 요 넓이는 36이 될 거고 C가 이거였잖아. C면은 10 집어넣으면 몇이냐? 4네. 그럼 여기 넓이는 16이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다음 여기 해볼게. 여기도 이제 계산량이 좀 있기 때문에 자네들이 계산을 신경을 잘 써줘야 된다. 딱 시험에 한 시험지 기준 뭐 한 10번 초중반? 초반? 막 이런데 그냥 한 문제 정도 뭐 8번, 9번 이런데 한 문제 정도 톡 실려 있을 만한 문제인데 계산을 빠르게 잘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 다 뺏겨요. 자, 2차식과 2차식이니까 내가 뭐 찾아라? 인수분해되는 놈을 찾으라 그랬어. 지금 인수분해되는 놈 분자 쪽에 여기 0도 있으니까 위에 보이지요?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는 거 문제없지? 됐지? 따라서 얘가 지금 식이 두 개로 갈리지.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야. 따라서 내 손에 2차식이 두 개가 쥐어져 있어. 얘는 x랑 y랑 같다. 얘는 x는 2y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태. 됐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산을 잘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얘부터 가봅시다. 뭐 y는 x는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근데 여기는 확실히 이걸 y로 정리하면 분수를 넣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으니까 뭐 그냥 다 y로 바꾸자. 다 x 대신에 y, x 대신에 2y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부터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아래식에 x에다가 y 집어넣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y 제곱은 10, y 제곱은 5. 이러면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 거지. 뿔마 붙여야 되잖아. 플러스 루트 5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 y가 루트 5면 요거에 의해서 x도 루트 5. 얘는 x도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커플. 다시 일로 가가지고 이번엔 이거를 집어넣어야지. x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4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이다. 이러면 5y 제곱이 10이다. 이러면 y 제곱이 2다. 이러면 여기에서 y는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러면 여기에서 x는 이제 여기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y는 루트 2 찾았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다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 2루트 2. 그 다음 요러면은 x는 마이너스 2루트 2네. 총 4개 다 찾았다. 구하라는 거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 곱해. 여기서 xy 곱하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 이거는 뭐야? 이거 똑같네. 이거는 xy 곱하면 4네. 얘도 4네. 이거 둘 중 하나네. 큰 거니까 이거네. 됐지?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모양 숨겨놨다고 또 바로 못 찾고 틀리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 484번에 2번은 그냥 잠깐만 보여줄게. 계산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2번 딱 보고 또 얘는 인수분해가 어디가 돼요? 되는 게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모양 좀 숨겨놨잖아. 아래 거 인수분해 되잖아. 아래에 있는 놈 인수분해 되지. 4xy 넘겨라. 4xy 넘겨. 그냥 이 항만 항 하나만 옆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로 안 보여요 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완전 제곱식이네 이거. 그치? 이러면 문제 좀 더 계산이 줄지. 왜냐면 1차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x-y는 0. 따라서 y는 2x를 갖다가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잖아. 됐지? 됐지? 모양 숨겨놓은 것도 당황하지 말고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485번도 똑같은 문제라 저거 자네들이 잘 해보시고 486번 앞에서 했던 거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좀 미리 말하는데 봐라. 이거 헷갈리지 마. 이 뒤에 보면 방학 때는 다 했지만 여기 뭐 공통근이라고 하면서 여기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5번 유형이 있거든. 됐어? 이거 안 할 거야. 교과서 외적 내용이라 안 할 거야. 좀 특별한 공통근을 갖는 좀 막 계산 있는 그런 거거든. 그치?
교과서 외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또한 내신 때 가서 뭐 그냥 가끔씩 있는 몇몇 학교들 만약에 프린트에 있다 하면 그때 다룰 거고 지금은 안 할 거야. 아, 이건 숙제 아니야. 근데 이 공통근 요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마. 선생님 공통근 안 한다며요 이러면서 이거 어디 갔어? 어디였냐? 공통근 안 한다며요. 이것도 공통근 아닌가요? 저 공통근이랑 이거랑 말이 달라. 됐지? 헷갈리지 마. 아까 그건 좀 특별한 공통근을 갖는 거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했던 거야. 방정식이 4개나 있는데 넷에 동시 만족하는 x, y 값이 있다 그랬으니 아까 앞에 한 것처럼 좀 미지수가 없는 애를 좀 가지고 와서 걔네를 먼저 연립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두 마리지. 여기에는 뭐 A, B 상수항 안 붙어 있잖아. 그치? 맞지? 쟤네를 연립해서 쟤네의 근을 딱 구하면 그게 요 넷이서 공유하는 근이기 때문에 다 넣어도 된다는 소리거든.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지. 이 공통근은 아까 뒤에서 안 한다고 한 그쪽이 아니다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도 그냥 시험 때 간간히 그냥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얘랑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이잖아.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야지. 얘야 얘. 여기 0 박혀 있잖아. 저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요렇게인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요놈이,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1차식 두 개로 분리.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구나. 요 식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넣어주시면 될 거고 요 식은 x 대신에 y를 넣어서 또 아까처럼 이거 집어넣어서 해 한 쌍. 또 요거 집어넣어서 해 한 쌍하고 나오는 해를 싹 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됐나? 해볼게. 왜냐면 조건을 잘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가 정리정돈을 잘 해야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게. 다 계산하는 거 이제 진짜 찐막. 자, 첫 번째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x는 마이너스 3y인 경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9y 제곱 마이너스 3y를 들어가면 마이너스 6y 제곱이지. 마이너스 y 제곱은 8, 7이고 9면 2y잖아. 2y 제곱은 8. 그러면 이제 y 제곱은 4. 좋아. y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 y가 2면 x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2면 x는 6이고 자 그리고 a, b까지 구하러 가야 돼. 하나씩 하자. 얘부터 해보자. x에 마이너스 6, y에 2를 넣는 거야. 자 여기다 먼저 넣을까? 여기 식 있죠? a 구하러 가자. x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36a. 그 다음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4, 9, 36. 마이너스 36은 0. 따라서 지금 a 값 1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b 값 구하러 가자. x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a는 1이고 y가 2니까 플러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6 나왔네. 됐지? 이러면서 조건 다 따져야 돼. 지금 보면 위에 a와 b가 그러니까 여기 a 양수, b 양수라고 돼 있지. 다 찾아야 돼. 100이 안 되네. b가 음수 나왔잖아. 됐냐? 됐지? 그럼 이제 다시 이해할 차례. x가 6, y가 마이너스. 다시 여기에다가 a만 있는 여기에다 먼저 집어넣으면 x에 6 집어넣으면 36a. y에 마이너스 2 넣어도 여기 또 동일하네. a 값은 동일하게 나오지요. 여기서도 a는 1이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여기 b 구하러 가봅시다. x에 6 집어넣고 a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유력 후보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 때는 이런 것도 또한 약간의 뭐 실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수인 거 두 개가 나왔지. 그 외에 조건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얘가 정답일 수가 있을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시험 때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봐서 지금 현재 딱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아직 할 게 남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 보고 일단 뭐 다른 문제를 좀 더 풀다가 뭐 시간이 뭐 이제 뭐 내가 손댈 수 있는 거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딴짓 하지 말고 와서 뭐 검산한다던가 이런 식의 과정이 되겠지. 그치?
지금은 일단 당연히 다 해볼 거고요. 일단 유력한 후보는 찾았어. 그럼 이제 얘도 해보러 가봅시다. y랑 x랑 같은 경우 요것도 해보러 가보자.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면 이게 이런 걸 다 써줘야 될 수도 있어. 하여간 y랑 x랑 같은 경우 이건 이제 y는 x로 x라고 한번 통일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8. 이러면 여기도 x제곱은 4 나오겠네. 이러면 여기에서는 x값이 이거. 여기다 쓰자. 그러면 이제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 두 개 라인 타겠지. x가 2면 y랑 x는 같으니까 y도 2 아니면 여기서 y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얘부터 또 검사하러 가봅시다. 빠르게 잘 해줘야 돼. 저기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4a, y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은 0, a 값 9. 그 다음 b 값은 여기로 가야지. x에 2 집어넣으면 저기 6 더하기 a가 9고 y가 2니까 18입니다. 24. 얘도 되네. 하나 더 되네. 됐나? 그러나 답은 하나야. 왜냐면 물어본 게 b 빼기 a라 이것도 15고 얘도 빼면 15지. 그렇게 조작돼 있는 문제네. 답은 15네. 됐나? 그 다음 요거 해보면 아마 얘가 조건을 벗어날 것 같은데 a 구하기 위해 저 짝에 집어넣어보면 4a 마이너스 36은 0. 요건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고 a가 9.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자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6. a가 9고 y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8. 아 여기가 이제 b가 음수가 나오네. 그럼 이제 이건 아니네. 따라서 정답은 2개. 됐나?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그냥 다 찾아야 되고 객관식이면 실은 아까 이거 찾은 상태에서 15 빠르게 답 쓰고 좀 다른 걸 하는 게 낫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아. 다음 장 아까 말한 그 대칭식 2차식 대칭식 연립방정식 푸는 거 봅시다. 근과계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딱 소환해서 푸는 그 문제 시리즈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봐봐. 이게 대칭 기술을 안 쓰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존에 연립하는 방식으로 풀려면 좀 되게 귀찮아지거든. 왜냐면 이게 x로 정리하게 되면 분수를 써야 돼.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13. 지금은 풀어야 돼서 양변에 x도 곱해야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 복 2차식 나오고 막 계산 날라가거든. 그래서 아까 알려준 대로 우리가 만약 어떤 두 수의 합과 곱을 잠시 예를 들어 합이 4, 곱이 마이너스 5 이런 두 관계식을 하나 내가 알고 있다면 빠르게 저 x,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소환하는 이 기술 앞에서 했던 거 맞아? 요놈의 두 근을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이놈의 두 근을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본다면 그대로 근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맞잖아. 얘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5. 이러면 대신 이제 다 써줘야 돼. 소문자 x가 마이너스 1에 y가 5일 수도 있고 반대로 x가 5에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 그랬어. 됐나? 이 기술을 좀 이용하는 게 얘는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안 그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요렇게 바꿔볼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x, y는 6이 있는 상태야. 이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거를 뭐 이제 뭐 m, n으로 치환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거 두 개만 구하면 우리가 바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두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푸는 거지. 얘는 물론 지금 너무 그냥 n은 6 나와 있어서 바로 박으면 되지만 지금 방법, 기술 자체를 보여주는 거야. 했냐? 대칭식 풀이 방법이 보통 이렇게 합과 곱을 구하면 아까처럼 빠르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뭐 6 바로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m제곱은 6 들어가면 12니까 넘어가면 25네. 따라서 n 값은 플러스 여기도 두 개 대신 해가 두 쌍 나오지. m이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 m이 5면 n 값은 근데 n은 6으로 통일이고 이렇게 두 쌍 나오네. 여기 일단 여기까지 됐지? 됐지? 그러니까 대칭식 푸는 원리는 뭐야? 합, 곱을 다른 한 문자로 치환해서 그거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숙련도야. 실은 벌써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해볼게. 얘가 지금 이제 다시 m이니까 x 더하기 y가 5인 거고 x, y가 6인 경우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5, 두근의 곱이 6인 2차 방정식 하나 소환해서 빠르게 해 구하고 넘어가는 거야. 인수분해 마이 마 3이네. 따라서 대문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 또는 3이기 때문에 소문자 x가 2고 소문자 y가 3 이거나 또는 소문자 x가 3이고 아니면 y가 2 이렇게 두 쌍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 됐나? 다시 요 경우로 갑시다. 이 경우면 이제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 x, y가 6인 경우야. 이럼 또 마찬가지로 2차식 하나 소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인 2차 방정식. 두근의 곱이 6인 2차 방정식을 딱 소환해서 얘를 풀어버려서 해를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지.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다시 소문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3이거나 소문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총 4쌍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 되냐? 대칭식 요거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몸에 배게 체화 잘 시켜주셔야 돼요. 봐봐, 딱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뭐 대입법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자네들이 이 안에서 그런 걸 참 처음에 막 시험에 문제에 연립방정식이 이따구로 생겼다 했을 때 자네들은 이 안에 x 더하기 y랑 xy가 잔뜩 들어있는 식이구나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잔뜩 들어있지. 여기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 언제든지 곱셈 공식 쓰면 바꿔치기 할 수 있고 그지? 따라서 지금 요 첫 번째도 야 너무 복잡하다. 이 바꿔 먹자. 얘를 m 뭐 문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딱 세팅을 한 상태로 식을 고쳐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즉 요 위에 있는 건 그럼 이제 x, y랑 둘의 합이라 보면 되니까 다시 한번 알파벳 순으로 이쁘게 쓰면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5다. 이쁘게 정리 가능하지. 아래 거는 여기 곱셈 공식 좀 써주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지. 거기에 더하기 xy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니까 자, 한 줄만 더 써보면 x 더하기 y의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y가 7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열로 와가지고 고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n이 7이다 하고 이쁘게 정리 가능. 됐냐?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이니까 빠르게 풀어줍시다. 이건 뭐 가간법 써도 되겠다. 이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n 있어서 이거는 가간법 각도 나오네. 뭐 나오면 하자. 더해버립시다. 따라서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도 잘 되지. 대신 이제 정리 잘해야 돼. m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n 값은 n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항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하나 또는 m이 1이거나 m이 1이고 m이 1이면 넘어가면 n은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두 세트 나오고. 됐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숙련도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도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찾은 거야?
x 더하기 y를 마이너스 2라고 구한 거고 x 곱하기 y를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한 거야. 따라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하나 딱 소환하시고 얘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이러면 x값은 마이너스 4, 대문자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그럼 이제 얘가 얘가 x, 소문자 x, 소문자 y 아니면 얘가 y, 얘가 소문자 x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패를, 커플을 찾아줄 수가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실은 이제 여기에서 굳이 쓸 필요 없이 이게 두근의 합이었고 이게 두근의 곱이었으니까 바로 그냥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6인 2차식 바로 써가지고 속도를 시험 때 더 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문자 x가 마이너스 2에 소문자 y가 3 아니면 소문자 x가 3, 소문자 y가 마이너스 2겠구나 이러면서 남은 거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됐지? 문제도 좀 까다롭게 해놨어. 2x 빼기 y의 최대값 구하라며. 계산해야지 뭐. 2x 빼기 y를 위에다 이렇게 표처럼 해서 계산해 봅시다. 2x-y 값을 잘 정리해서 계산해 보자.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의 1이니까 마이너스 7. 이 경우면 5죠. 그 다음 이 경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 경우면 6 플러스 2니까 8. 최대값 8이네. 됐냐? 여긴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 능력 테스트 하는 단원이야. 계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정리정돈 잘 하느냐, 딱 그 두 가지. 됐어? 됐지? 됐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잔뜩 숨겨져 있는 모양이라 치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488번 또 한번 해볼게.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실수가 되도록 해라. 근데 어쨌든 이게 실수가 되라는 게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자, 얘도 이제 더하기와 곱하기 들어있지, 그치? 얘는 뭐 너무 뻔하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도 좀 해볼까? 아래식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때그때 그냥 식이 괜찮은데 싶으면 바로 해. 이거 그냥 바로 8 해도 되죠? 위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냥 8 합시다. 요거는 그냥 8이야. 그러면 8 이항시켜버리면 저 첫 번째 식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더하기 y는 8. 요거 8 이렇게 넘겨주면 xy는 5k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네. 됐나? 그럼 이거도 2차식 소환하면 되지. 두근의 합이 8이고 두근의 곱이 5k 마이너스 9인 2차 방정식 그냥 찾아버려. 두근의 합이 8이니까 마이너스 8x. 상수항이겠지 이게. 5k 마이너스 9는 0. 이거의 두 근을 소문자 x, y다 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 됐지? 됐지? 그리고 이제 보면 뭔 소린지 이제 알 수 있나? 해가 실수가 되라. 얘네가 실수가 되라. 요게 실근을 가져라. 또 그거 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라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해야지 서로 다른이라고 없잖아. 따라서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의 범위는 그럼 5보다 작거나 같다네. 맞지? 25고 넘어가면 양의 정수 k 개수 5개 1, 2, 3, 4, 5 됐냐? 자, 괄호 2번도 바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2차식 하나 뽑아낼 수 있겠지. 얘는 뭐 정리할 것도 없네. 그냥 대놓고 줬네. 그치? 그냥 대놓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줬으니까 바로 그냥 2차식 하나 소환하자. 두근의 합이 2a-4인 2차 방정식, 두근의 곱이 a제곱 마이너스 4인 임의의 2차 방정식 하나를 딱 이놈의 두 근을
x 소문자 x와 소문자 y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 실근이 존재하지 말아라. 이게 실근이 아니여라. 허근이여라. 됐냐? 얘가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네. 그럼 또 허근 조건 하면 되겠네.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A제곱은 지금 딱 보면 지워지지. 8이 0보다 작다. A 값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이라 3이겠네요. 됐지? 넓이가 30인. 이 힌트 쓰라고 준 거네. 넓이가 30.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줬어. 어디를 문자로 잡는 게 제일 적절해? 뭐 여기지, 여기 당연히. 밑변과 높이를 문자로 잡는 게 제일 적절해 보이지, 그치? 그럼 삼각형의 넓이도 바로 쓸 수 있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30이구나. 따라서 x 곱하기 y가 60. 그 다음 다 보고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가능하지. 13제곱.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네. 됐냐? 자, 그럼 얘도 연립하기엔 좀 뭐 대입법 쓰기엔 좀 난감한 모양이잖아. 그치? 따라서 이것도 대칭식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일단 곱셈 공식으로 합과 곱으로 표현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y가 60이다 이렇게 있는 거지. 됐냐? 됐지? 치환해도 되고, 실은 얘도 좀 보이면 바로 치환 없이 바로 가도 돼. 치환을 해도 되고, 그냥 잠깐만 xy가 60이잖아 그냥 집어넣지 뭐 이러는 식으로. 뭐 모양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6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0 넘어가면 플러스 120 그러면 289죠. 이거 제곱수잖아. 누구더라? 17인가? 제 기억 안 나냐? 17 맞네. 17제곱이네 요거. 그럼 제곱이 17이니까 대신 치환을 안 하더라도 x 더하기 y 찾을 때 제곱근 뿔마 붙이는 거 잊지 마라. 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7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요렇게야 요렇게. 됐지? 제대로는 원래는 됐냐? 됐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랑 y가 길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그치? 왜? 더하면 음수인데 곱하면 양수야. 곱해서 양수면 부호가 똑같은 거지. 뿔뿔 아니면 마. 근데 합해서 마이너스면 이쪽은 지금 x, y가 다 음수인 거지? 지금은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 길이잖아, 길이. 길이로 잡았잖아. 그럼 음수는 배제해도 되지. 따라서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바로 또 찾자. 두근의 합이 17이고 두근의 곱이 60인 2차 방정식을 새로운 변수 대문자 x를 이용해서 하나 딱 세팅해 주시고 인수분해 되지 않냐? 뭐지? 12하고 15인가? 이렇게구나. 따라서 대문자 x 값이 5 아니면 12. 그러니까 지금 소문자 x가 5에 y가 10이거나 아니면 x가 12에 y가 5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됐나? 지금 뭐가 됐든 상관없죠. 구하라고 한 게 그냥 짧은 변 구해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든 짧은 변은 5니까 5가 정답이겠네. 됐지? 자, 그럼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공통근 이 부분은 안 하는 거야. 공통근 쪽을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부정방정식은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교과서상에 몇몇 개 실려 있기도 하고 이쪽은 실은 뒤에 저기 경우의 수 쪽에서도 간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는 해야 돼요. 부정방정식 쪽은 해야 돼. 됐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지. 미지수가 만약에 2개야. 근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등식도 2개야. 이러면 둘이 연립해서 x는 몇, y는 몇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됐냐? 됐지? 야,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한 개밖에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 뭐 2x-y는 1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게 이거잖아. 이런 거잖아. 뭐 아무거나 9. 미지수 x, y 두 개. 등식도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를 그냥 몇 개 땅땅 한 개 아니면 두 개 몇 개 딱딱딱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상황.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러면 이거는 뭐겠어? 이건 그냥 해가 무수히 많지. 자, 신기하다고 해야 되냐? 그냥 잠깐 보여줄까? 이거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이게 니들이 자 이거 약간만 고쳐볼까? y는 2x-1로 고쳐볼까? 이런 게 실은 미지수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고 졸라 많고 그거를 우리가 자 다 한번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표처럼 해볼까? 야 이거 만족하는 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찾아볼까?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맞아? x가 1이면 y 1이고 맞아? 근데 뭐 정수만 늘한 법 있냐? 뭐 예를 들어 x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y는 0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 졸라 많은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x가 1이면 y가 1, x가 2분의 1이면 y는 0 이래 놓고 좌표에다 그린 게 그래프 아니야. 이거를 만족하는 해 무수히 많지. 그치? 여기 있는 점이 전부 다 해니까 그거를 우리가 좌표에다 그려놓고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됐냐?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수 두 개인데 등식 하나야.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뭐 아니면 또 뭐 다른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인 거야. 됐냐? 됐지?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미지수 개수보다 등식이 부족해.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가 많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런 조건을 붙여주면 우리가 그래도 몇 개 있는 해를 찾아줄 수가 있거든. 이 부분을 여기 부정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됐지? 개수가 부족해. 근데 이런 조건이 추가로 돼 있으면 우리가 해를 몇 상 구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봐라.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원래는 무수히 많을 거야. 그런데 정수가 걸려 있어서 우리가 몇 개 찾을 수가 있어. 됐지? 그 찾는 방법은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요 식을 제일 많이 고치는 모양이 곱셈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연립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내가 강조했지. 야, 그 연립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 할 때 반드시 여기가 0이어야 돼 라고 그랬어. 왜? 거기에서는 해야 될 일이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찢어내는 행위를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잖아. 그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수분해를 여기를 어떻게든 곱하기로 붙여놓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0이면 물론 더 좋고 0이 아니어도 숫자면 상관이 없어. 왜? 여기서 하려는 건 정수기 때문에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뭐 1이면 뭐 8, 뭐 2면은 4 이런 식으로 때려 박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굳이 0이 아니어도 좋아. 상관없어. 됐나? 부정방정식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곱하는 모양으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때 여기는 아무거나 숫자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데 좀 특별한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냐?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티가 날걸? 이게 이거겠냐? 완전제곱식은 그래도 기본 재료들이 좀 있잖아. 뭐 x제곱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런 것만 봐도 이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어. 적어도 이거는 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네는 얘를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시면 돼요. 숫자 남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일단 두 놈 묶어. 일단 두 놈 묶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식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2. 상수는 얼마든지 남겨 먹어도 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1로 묶어낼 수 있게 요쪽도 y 마이너스 1을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뒷수습을 들어가라 그랬어. 일단 써. 내가 이걸로 묶어낼 거잖아. 일단 그냥 쓰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뒷수습. 자, 정신 차려라. 왜 원래 마이너스 y였지? 뭐 붙이면 돼? 이렇게 붙여주면 됐어. 원래대로 돌아왔지? 됐냐? 식 변하지 않았지? 그 다음 플러스 1 그대로 있지? 지금은 모양이 좀 쉽게 나오네. 됐냐? 요래 놓고 이제 y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목적이 이거야. 어떻게든 식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됐냐? 계속 몇 개 더 보여줄게. 강제로 모양을 일단 아무거나 그냥 두 놈 일단 묶어 제낀 다음에 맞춰버리는 거야. 그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찾아야지. 경우의 수 단원 가면 요즘 많이 하지. 약간 미리 보는 경우의 수라 볼 수 있겠네. 정수잖아. 2잖아. 곱해서 2 나오는 조합. 찾아. 경우의 수 단원이야.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하는 거기도 해. 이렇게 잘 경우의 수 잘 나눠가지고 만족하는 순서상 다 찾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얘가 1이 돼야 돼.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썼지만 알아보지. 얘가 1이 되는 걸 지금 쓴 거야. 그러면 x는 2.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y는 3이네. 이렇게 하나. 여기선 x는 몇이야? 3. y는 2. 여기에서는 x가 몇이야? 0이네. 여기에서는 y가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여기에선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선 y가 0이네. 총 몇 쌍 나오는 거야. 됐냐? 경우의 수가도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됐냐? 기술 자체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아씨. 그러니까 야, 또 숙제 엉뚱하게 하지 마라. 여기 5번 유형 요 페이지에 공통근 안 해도 돼. 요 뒷장부터 하면 돼요. 자, 요걸로 다시 한번 억지로 인수분해 묶어내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아까 딱 방정식. 분명히 미지수가 x, y 두 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원래대로라면 해가 졸라리 많은데 근데 정수가 걸려 있어서 좀 찾을 수 있겠구나. 고치러 가자. 일단 눈에 밟히는 두 놈 잡아와. x로 묶어주자. 얘네 x로 묶어. 그럼 y 빼기 3 이렇게 되지. 됐냐? 그럼 뒤에 얘네들 남아있잖아. 맞아? 내 목표는 어쨌든 이걸 y 빼기 3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게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y는 있잖아. y 1차항 있잖아. 일단 지르라고. 나 이거 필요해. 일단 써. 이렇게. 일단 쓰고 맞춰줘. 마이너스 3y였잖아. 그럼 바깥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3y 정상적으로 나오지? 됐지? 대신 뭐가 생겨? 플러스 9가 생기네. 없었잖아. 다시 빼면 아무 일도 없었지. 그리고 원래 있던 더하기 4 다시 복귀시켜주면 자, 식 변한 거 없지? 됐냐? 이렇게 임의로 조작해서 맞추는 거다. 됐나? 몇 번 해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x 빼기 3 묶어내고 하얀색 y 빼기 3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5고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대입하기 이쁘게 모양 다 만든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또 정수니까 요래 놓고 또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가 1, 5 아니면 5. 그러니까 자연수면 음수 안 해도 되지. 근데 지금은 정수니까 음수인 경우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지? 여기도 표처럼 구하자. x, y 표처럼 이렇게 써버립시다. 자, 이렇게 되면 x는 4, y는 몇이냐? 8. 이렇게 되면
x가 8, y가 4. 이렇게 되면 x가 2, x가 2고 여기 y 몇이야? 마이너스 2인가? 그치? 이렇게 하다가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5 되는 거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헷갈릴 것 같으면 괜히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잠깐 쓰시고요.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2에 2. 총 4쌍이 해가 나오는 거네. 됐지? 자, 요거도 한번 해보자. 자, 만만한 거 여기 x 2개. 먼저 x로 묶어버리자. x로 묶으면 y 빼기 1 생기네. 그리고 뒤에 y에 대한 1차식이 잘 붙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똑같은 모양 먼저 지르고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 붙여주면 문제없고 대신 플러스 2가 생기지 다시 죽여버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2도 다시 붙여주면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짝은 x-2, y-1 묶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네. 자연수네. 자연수라 그나마 괜찮은 듯? 음수였으면, 정수였으면 좀 짜증날 뻔했는데 자연수라 요 정도면 되죠? 됐지? 자연수라 요 정도면 되지, 그치? 됐지? 이렇게 되면 x값은 3, y값이 5. 이렇게 되면 x값이 4, y값이 3. 이렇게 되면 x값이 6이고 y값이 2네요. 됐지? 그 다음 이거를 숨겨놔도 잘 봐야 된다. 시험 때 잘 하는 짓이 그냥 이렇게 애들이 조금 반복 연습하면 잘 풀어내니까 모양을 막 숨겨낼 수 있거든. 2번처럼. 어쨌든 부정방정식인 건 맞아. 분명 미지수가 x, y 두 개인데 등식은 꼴랑 하나밖에 없고 자연수라고 걸려 있으니까 저 식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분수부터 풀어야 뭐가 될 거 아니야. 양변에 그냥 분모 다 곱하자. 양변에다 곱해버립시다. 다 곱해버려. 분수를 풀어야 뭘 하든 말든 하겠지. 그럼 2y 더하기 2x는 xy 이렇게 되네. 됐냐?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요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따라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또 막 만지작 합시다. 좌변으로 다 넘겨서 문자 순으로 좀 써볼까? 2x, xy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y 플러스 2y는 0.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기 두 녀석 x로 묶자. 그럼 2-y지. 됐냐? 여긴 쓰라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쓰고 뒷수습하라고. 자, 정신 차려. 2y였으니까 마이너스 y잖아. 이러면 정상적으로 2y 나오지. 됐지? 대신 마이너스 4가 없던 놈이 생겼으니까 다시 죽여버리면 되겠네. 자, 이러면 위아래 등식 똑같은 식 맞지? 그리고 여긴 이제 2-y 묶어내면 되니까 x-2에 2-y. 여기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대입할 때도 이왕이면 무작위로 막 대입하지 말고 좀 모양 좀 이쁘게 고치자. 이거 x 빼기 2인데 여긴 2 빼기 y야. 이거 딱 계산 틀리기 좋잖아. 그치? 마이너스 하나 밖에 빼주자. 마이너스 하나 빼서 여기 부호를 좀 바꿔줘서 y 빼기 2라고 이렇게 보기 좋게 고치고 저 마이너스는 양변에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4인 거 쥐올라 거슬렸는데 이쁘게 바꿀 수 있잖아. 됐냐? 항상 대입해서 찾기 좋게 모양을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연수네 또 아까처럼 이제 1, 4, 2, 2, 4, 1 다 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그러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 티 안 나게 숨어 있을 때 너네들이 눈치를 잘 채야 돼. 그러니까 봐봐. 시험 때 이 문제, 예를 들어 시험 때 그냥 이 문제가 띡 나와 있다 쳐봐. 그냥 왠지 평범한 연립방정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무슨 뭐 부등식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랬을 때 잘 알아봐야 되거든. 즉, 지금은 시험 때 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를 상상하면서 할 일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시험 때는 당연히 너네들이 이걸 한 번에 부정방정식이다 모르겠지. 그치? 할 일을 하자.
일단 냄새는 맡아야 돼.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때려 박을 수도 있겠구나. 항상 염두하시고. 이건 원래 항상 중간고사 때도 했던 말이지, 내가. 그리고 뭐 여기 2, 여기 6 줬고, 뭐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래. 최대 최소 문제인가 싶기도 해, 그지? 어쨌든 여기서 할 일은 하나 하자. 선 하나 그어야 되지 않냐? 선 하나 그어달라고 하고 있는 건 보이지? 직각삼각형 2개 만들어 쓰는 거겠지? 됐냐? 직각삼각형 2개. 자, 그럼 문자나 이런 걸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직각삼각형 2개가 지금 이렇게 빗변을 공유하고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썼지. 이쪽을 x, 뭐 예를 들면 여기를 y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연립을 이용할 수가 있어. 이런 계산 중간고사 때 해봤을 거야. 즉 여기 위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 이렇게, 아래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일단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네. 됐냐? 그리고 둘이 빼서 이 별을 소거해서 식을 하나 얻어내는 거지. 됐지?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자, 식 하나 찾았고 근데 문자가 2개네. 그래서 이제 다른 등식 더 없나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시험 때를 잘 상상해봐. 이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연립방정식인가 하겠는데, 지금 문제 잘 사사시 뒤져보고 해보면 더 이상 없어. 식 찾을 게 없어. 그럴 땐 너네들은 이 자연수 일단 떠올려. 부정방정식은 자연수, 정수는 무조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치 까야 되고, 야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눈치를 잘 채주셔야 된다. 됐나?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야? 이 식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얘는 오히려 더 쉽네. 눈치만 챘다면. 아니, 합차공식 쓰면 바로 만들어지잖아. 합차공식 쓰면 바로 만들어지네. 이건 이렇게 해놓고 때려 박는 게 맞네. 그 밖에 길이 없어. 힌트가 더 없거든. 됐지? 대신에 32나 되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좀 많지 않냐? 뭐 많아봐야 6개밖에 안 되지만.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다 할 필요 없어. 3개만 하면 돼. 뭐게? 항상 문자 잡을 때 지금 여기 x와 y가 변의 길이로 사용됐으며 자연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 당연히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인데, 여기는 빼기인데 이걸 왜 해? 맞지? 안 해도 되지? 아니, 당연히 자연수면 더한 거랑 뺀 거 중에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졸라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만 하면, 아니 3개만 하면 돼. 이거랑 16 곱하기 2, 그 다음에 8하고 4, 이것만 하면 되고. 그래도 그 과정이 간단치는 않지. 계산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좀 짜증나지. 왜냐면 이걸 또 연립해야 되거든. x 더하기 y가 32고 x 빼기 y가 1이라 요거 중학교 연립하듯이 빠르게 연립해서 x, y를 다 구해주셔야 된다. 됐나? 자연수 나와야 돼서, 자연수 계속 잊지 마. 자연수 나와야 돼서 계산하다 바로 컷하면 돼. 야, 이거 지금 둘이 더하면 2x는 33이거든. 맞아? 자연수 안 나오잖아. 접어. 쳐낼 거 빨리 쳐내고. 그 다음 얘가 16이고 얘가 2인 거 같아. 자, 그럼 두 식을 더하게 되면 2x는 18, x가 9, 자연수 나오네. x가 9면 y는 7이네. 자, 유력 후보 하나 찾았어. 그 다음 요거도 갑시다. x 더하기 y가 8, x 빼기 y가 4 갑시다. 자, 두 식을 더하면 2x는 12니까 x가 6이네요. 그럼 y는 2가 되겠네요. 2개 나오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네. 둘레의 길이가 뭔데?
x 더하기 y 더하기 6 더하기 2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8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겠네. 더해서 최대여야 되잖아. 16 더하기 8 한 게 정답이겠네. 됐지?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복병으로 등장했을 때 잘 알아봐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설명을 못한 게 아까 부정방정식 이렇게 고치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고치는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거 지금 남았어.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밑에 이것 좀 할 거고. 저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요거 합시다. 뭐 새로운 개념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네들이 알던 기술에 부정방정식이 대표적으로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봐봐, 그냥 문제만 겉보기만 딱 보면 뭐지? 2차 방정식 문제인가 싶을 거야. 맞아, 그렇게 시작하면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다. 정수? 일단 잘 생각합시다. 정수래. 어쨌든 2차 방정식에 두 근 잡혀 있으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건 일단 기본 매너잖아.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더 이상 뭐가 없어. 이거 마찬가지잖아. 미지수 몇 개냐? 알파랑 베타랑 m이랑 3개지. 등식은 2개야. 부족해. 힌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때 이제 정수가 눈에 들어와야지. 알파랑 베타는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도 부정방정식 때려 박는 거겠네. 됐냐? 대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알파와 베타는 정수고 m은 그냥 상수, 다시 말하면 별다른 말 없이 상수란 얘기는 실수란 얘기야. 요 m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됐냐? 뺍시다. 정수를 남겨놔야 우리가 뭐 계산을 하더라도 뭘 할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이제 또 아까처럼 억지로 모양 맞춰야 되는 모양 나온 거지. 다시 한번 해볼까? 알파 베타지만 잘 하자. 자, 알파로 먼저 묶자. 그럼 1 마이너스 베타야. 색깔 다시. 그럼 1 마이너스 베타지. 자, 그럼 현재 남은 게 베타 1차항이 잘 살아있거든. 뒤에다가 붙여라. 일단 1 마이너스 베타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서 묶어내야 돼. 일단 갖다 지르고. 플러스 베타 돼야 되니까 밖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플러스 베타 정상적으로 나오고 없었던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 하고 해주면 오케이, 문제 없네. 이쪽에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잘 놔두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또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되고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지. 야, 아까랑 똑같은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빼내서 여기랑 소거시켜서 힌트 좀 이쁘게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지금은 정수라고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1, 2, 2, 1, 마 1, 마 2, 마 2, 마 1 하면 되는데 대소관계도 있네. 알파가 더 크대.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더 크다. 이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됐지? 요거 관련된 내용이 밑에 여기 아까 푼 문제에 요 마지막 495번이 요거 관련 문제입니다. 요거 관련. 그래서 과제 써주고 마무리합시다. 베이직 남은 거 다 해와라. 242쪽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됐지?